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또 주말이 지났어요. 제가 주말 동안 부탁드린 거는 요 관련 영상 한번 쭉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고 오셨을지 모르겠네요. 자, 여러분들이 이거를 제가 올려드리는 영상을 막 다 이해하고 다 외우고 막 그래야 되는 건 아니에요. 대신 틈 날 때마다 봐서 이 서버, 클라이언트, 서브넷 마스크 이런 거에 대한 IP 이런 거에 대한 거부감만 없애시면 됩니다. 대충 이거 들어봤던 것 같은데 해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제가 뭐 서버랑 클라이언트가 나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여러분들 알아들을 수 있으면 돼요. 자, 그래서 틈 날 때마다 한 번씩 짧은 건 뭐 한 10분도 안 되고요. 뭐 5분에서 10분, 좀 긴 건 한 30분짜리도 있긴 한데 뭐 2배속으로 해서 보시든가 아니면은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건너뛰면서 보셔가지고 요거에 대한 거를 좀 익숙하게 만들어 놓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지난 시간에 저희가 웹서버를 한번 설치를 해봤고요. 웹서버가 어떤 건지 얘기를 했었는데 간단하게 다시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 번 더 그릴게요.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항상 네트워크라는 거는 두 개의 컴퓨터, 최소 두 개의 컴퓨터가 필요한 거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서버와 클라이언트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죠. 뭔가를 제공하는 쪽이 서버고요. 서버를 사용하는 쪽이 클라이언트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서버와 클라이언트의 관계는 1대 다 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 고객이 서버를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클라이언트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근데 뭐 이렇게 여러 클라이언트 볼 게 아니라 그냥 우리는 대표 클라이언트 하나 딱 정한 다음에 이 두 개의 관계만 봐도 나머지 클라이언트랑 서버의 관계 다 똑같을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클라이언트는 자신이 뭐 여기다가 뭐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든 아니면은 파일을 저장을 하든 해가지고 활용을 할 수도 있지만 뭐 어떤 자원의 한계, 자신의 그 컴퓨터 자원의 한계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그 유용한 프로그램의 제한적인 상태 때문에 클라이언트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있을 수도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여러 가지 이유로 제한적인 자원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프로그램이 없어서 그런 걸 수도 있고요. 그죠? 자,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어떤 일을 수행하고자 할 때 자신의 컴퓨터에서 안 되면은 다른 컴퓨터에서 대신 그 작업을 수행해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서버 입장에서는 그거를 해주고, 그죠? 많은 클라이언트들이 원하는 것을 대신 해주고 돈을 받거나, 그죠? 아니면 어떤 이득 행위를 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은 그동안 클라이언트 입장이셨을 거예요. 그죠? 하지만 이제 우리는 개발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를 생산하고 만들어내고 서비스를 하겠다라는 입장이잖아요. 그죠? 그럼 뭘 해야 된다? 서버를 만들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서버를 구축하고 만들어서 내 서버를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 또는 내가 만든 프로그램, 내가 제공할 수 있는 가치를 외부에 공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전 세계의 클라이언트들이 여러분들 서버에 붙어서 그것을 사용을 하게 되겠죠. 돈을 내서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광고를 붙여서 무료로 제공을 해도 광고비를 받을 수도 있는 거고요. 어쨌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하는 목적이 그거잖아요. 그죠? 회사가 서버를 구축하는 이유도 다 그런 거고. 자, 결론적으로 우린 서버를 구축을 해야 되는데 서버에는 여러 가지 서버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역할을 하느냐. 제가 말씀드렸죠. 클라이언트가 할 수 없는 거를 대신 해주는 게 서버인데 클라이언트가 하고 싶은 게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럼 서버를 어떤 목적으로 구축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서버가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서버에는 뭐 파일 관리용으로 구축하면 파일 관리 서버가 되는 거고요. 뭐 이렇게 어떤 웹브라우저에 어떤 고객들이 웹브라우저를 사용하는 것을
서비스로 제공하겠다라고 하면 웹서버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은 여러 고객들이 붙어가지고 같이 게임을 하고 싶다 그러면 게임 서버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어떻게 내가 서버를 구축하느냐에 따라서 역할이 다른 겁니다. 자, 근데 요즘 가장 많이 필요로 하고 가장 많이 구축하고 있는 서버는 뭐다? 요거다. 그래서 저희가 제일 먼저 웹서버를 설치를 해본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버를 구축하는데 웹서버를 설치하고 싶다, 그러니까 웹서버를 구축하고 싶다, 그럼 웹서버 프로그램을 설치하시면 되고요. 게임 서버를 구축하고 싶다, 그럼 게임 서버를 설치하시면 되고요. 파일 관리 서버를 만들고 싶다, 그럼 파일 관리 서버 프로그램을 설치하시면 돼요. 설치하시거나 만드시거나. 자, 우리는 이제 웹서버를 구축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웹서버라는 프로그램을 설치하기 전에 깡통 컴퓨터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컴퓨터는 우리가 프로그램을 설치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서버를 웹서버로 사용을 할 거면은 웹서버라는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셔야 되고요. 자, 이 웹서버로 사용되는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두 가지만 아시면 돼요. 거의 이 두 개가 양분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하나가 아파치라는 거고요. 아파치라는 웹서버 프로그램 이름입니다. 또 하나가 엔진엑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설치했던 거. 그래서 이 두 개로 거의 양분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두 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딜 가서 여러분들이 뭐 일을 하러 갔다, 취업해서 일을 하러 갔다, 분명히 둘 중에 하나를 쓰고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하고자 하는 본질적인 역할은 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뭘 해도 상관없어요. 아파치를 해도 엔진엑스를 다룰 수 있고요. 엔진엑스를 해도 아파치를 다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스타크래프트 하는데 프로토스를 고르냐 저그를 고르냐 요 차이지, 뭐 하나 고른다고 해서 스타크래프트를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뭐 롤로 치면은 챔프를 뭐 A 챔프를 쓰던 B 챔프를 쓰던 우리가 롤을 한다는 행위 자체는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하나 골라서 할 수 있으면 나머지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엔진엑스라는 걸 사용을 할 거고요. 둘 다 무료예요. 자, 그래서 엔진엑스라는 걸 여기서 설치를 해야겠죠. 엔진엑스라는 프로그램을 설치를 합니다. 여러분들 서버는 우리는 이제 리눅스를 사용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웹서버에 하는 역할이 뭐다? 여기를 하나의 폴더라고 가정을 하고, 디렉터리, 여기에다 이렇게 파일을 모아놓는다 그랬죠? 여기에 파일은 다양한 파일들이 있습니다. 문서가 될 수도 있고요, 이미지, 사운드, 뭐 그런 여러가지 파일들이 이 디렉터리, 어떤 특정 디렉터리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모아 놓으시면 이 엔진엑스가 여기를 바라보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엔진엑스가 여기 있는 파일 하나 가져다가 이렇게 클라이언트한테 던져주는 겁니다. 이게 다예요. 웹서버가 하는 역할은 이게 다입니다. 그럼 클라이언트는 이 웹서버에 어떻게 접근한다? 브라우저라는 거를 통해서 접근한다. 일반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요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우리의 실습 환경은 컴퓨터가 두 대가 아니라 우리 한 대로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 클라이언트랑 서버가 우리는 컴퓨터 한 대 다 같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죠? 여러분들의 호스트 윈도우죠. 자, 얘를 클라이언트로 쓰는 거죠, 우리는. 그 다음에 요 안쪽에 가상의 세계를 하나 만드는 거죠. V박스. 그 다음에 요 안에다가 또 이렇게 CentOS 7이라는 리눅스를 설치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가상 머신을 하나 더 만들면은 여기 이렇게 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죠? 여기다가 맥을 설치할 수도 있고. 근데 저희는 이제 하나밖에 없죠, 가상 머신이.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V박스 안에 이 센토스 있죠? 요걸 하나의 컴퓨터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비록 우리 컴퓨터 안에 있는 컴퓨터, 가짜 컴퓨터지만 역할은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고 싶은 게 뭐다? 이제 여기서 웹서버 엔진엑스를 설치를 하고 싶은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폴더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파일을 갖다 놓고 엔진엑스가 여기를 바라보게 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리고 요 V박스는 여기다 공유기를 하나 만들어줘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는 NIC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도 NIC가 있어요. 그죠? NIC가 뭔지는 아시죠?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 그냥 소위 말하는 랜 카드예요. 랜 카드. 여러분들 컴퓨터에 있는 랜 카드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인터넷이 있고, 요렇게 들어올 텐데, 요렇게 다이렉트로 연결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뭘 쓴다? 공유기를 쓰죠. 여기도. 그러면 인터넷은 여기까지 도달하고 끝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공유기가 알아서 이렇게 넘겨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호스트가 네트워크를 받아서 이 네트워크 신호를 여기 센토스까지 전해주려면 역시 또 공유기에다가 신호를 보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공유기 안에서 또 네트워크, 여러분들 머신이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밖에 없지만 이런 식으로 또 분배를 해주겠죠. 너무 중요한 거니까 계속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한번 포트 포워딩이 들어가고, 여기서 또 포트 포워딩 한번 들어가죠. 공유기는 다 포트 포워딩을 해주는 겁니다. 됐죠? 자, 일단 요 개념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근데 이제 우리의 클라이언트의 역할은 이 호스트가 하기로 했으니까, 이 웹에서, 웹 서비스에서 클라이언트가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브라우저다라고 방금 말씀드렸죠. 브라우저는 우리가 여기 있는 거 크롬을 쓸 거예요. 크롬. 여러분들 컴퓨터 설치되어 있는 크롬 브라우저가 클라이언트 브라우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요 브라우저랑 요 엔진엑스랑 통신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뭐 당연히 이렇게 다이렉트는 안 될 거고, 이 공유기를 통해서 가야겠죠. 이렇게 통신을 해야 된다. 자, 여튼 우리는 이제 크롬 브라우저로 이 센토스에 있는 파일을 볼 수 있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다시 우리가 리눅스로 돌아오겠습니다. 하나만 더 해볼게요. 하나 빼먹은 거 있죠? 어쨌든 이 센토스 7이라는 리눅스 안에 설치된 여러가지 프로그램들 중에서 이 엔진엑스는 그 여러 프로그램들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여러 프로그램들은 포트번호로 식별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 엔진엑스는 포트번호가 뭐다? 80입니다. 80. 만약에 여기 옆에다가 SSHD라는 프로그램을 하나 더 그린다라고 하면 얘는 뭐였죠? 얘는 22번 포트를 쓰고 있었죠? 저희 원격 접속할 때 쓰는 거. 이렇게 프로그램들은 다 포트 번호가 있어요. 됐죠? 자, 이해되셨으면은 다시 이제 여기로 갑니다. 저희 리눅스 들어오셔가지고, 자, 이제 엔진엑스라는 거를 설치를 했는데, 우리가 염이라는 걸 이용해서 설치를 했죠. 염은 뭐다? 리눅스에서의 앱스토어다. 그래서 염이라는 걸 통해서 엔진엑스를 설치를 했는데, 자, 일단 여러분 요거 한 번만 다시 지울게요. 왜냐면 오늘 실습을 할 거기 때문에. 자, 지울 건데요. sudo 염 remove입니다. 저희가 설치했던 엔진엑스를 좀 지울게요. 자, Y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것도 하나 지울게요, 여러분. etc에 reports.d 여기에 엔지니어스 레포 있죠? 일단 이것도 지울게요. 여러분들 이따가 실습하시라고 지우는 겁니다. 자, 그럼 rm 근데 앞에 수두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 etc 안에 있는 etc라는 디렉터리는 루트 거기 때문에 1개의 유저 1이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지울게요. 여러분 지우는 거 아시죠? 자, 탭을 이용해서 잘 찾아서 지우시면 됩니다.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딱 요 상태, 딱 요 상태에서 여러분 이 버추얼 박스를 키신 다음에 이 가상 머신 있잖아요, 그죠? 얘 여기 이거 누르시면 스냅샷 정보 들어갈 수 있죠. 그럼 이렇게 찍을 수 있어요. 찍어줄게요. 자, 스냅샷 이름은 엔진엑스 설치 실습이라고 하겠습니다. 확인. 자, 그럼 엔진엑스 설치 실습 지금 이 상태가 저장이 된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보고 여러분들이 같이 따라해 보시고 이따가 이걸로 다시 되돌린 다음에 실습하시면 됩니다. 자, 해볼게요. 자, 기본적으로 뭔가 설치할 때는 우리가 웹스토어 염을 사용한다고 그랬죠? install nginx다. 자, 하지만 이 버전이 1.20.1이다 라는 거, 그래서 이걸로 갖지 마시고 제가 올려드린 여기 엔진엑스 레포 추가하고 설치, 자, 이쪽 들어가서 이걸로 따라 하시면 된다 그랬죠. 자, 여기에 파일 만드시고 이렇게 만드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복사하시고요. 복사했을 때 이렇게 복사 안 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꼭 확인을 하시라 그랬죠? 자, 그리고 저장 안 되시면 수도로 다시 들어와서 다시 해주시면 됩니다. 저장하고 나가시고요. 자, 그럼 이 레파지토리라는 거는 프로그램, 그러니까 우리가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올려놓고 제공하는 서버라 그랬잖아요. 이 서버는 공식 기본 서버가 있는가 하면 이제 사설 서버들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설 서버에 레파지토리 정보만 얻을 수 있으면 등록을 해가지고 언제든 접근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엔진엑스 레파지토리는 엔진엑스를 만든 회사 쪽에서 제공하는 레파지토리입니다. 그래서 등록을 해준 거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염 인스톨을 하시면은 염이
이 레파지토리를 싹 다 뒤져요. 등록된 레파지토리를 뒤져서 설치를 할 때 1.22.1 그죠? 최신 버전을 보여준다. 이걸로 설치를 하시면 된다. 됐죠? 자, 클리어만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거 한 번만 또 소개를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이제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잖아요. 그죠?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면은 자, 제가 여러분 이 엑셀을 제 컴퓨터에 설치를 했어요. 그렇다고 엑셀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죠. 이 엑셀이라는 것을 이렇게 눌러가지고 실행을 해야 엑셀이 사용 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 엑셀 제가 두 개 실행시켰습니다. 그죠? 자, 근데 엑셀 두 개 실행시키고 싶다고 해서 엑셀을 두 번 설치하진 않죠. 그죠? 이렇게 하면 세 개도 실행할 수 있어요. 그죠? 그렇다고 엑셀을 세 번 설치하진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컴퓨터가 있으면은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거나 다운로드 받잖아요. 그죠? 그럼 프로그램이라는 게 존재하고요. 이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실행을 시켜야만 실행 가능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면은 얘가 이렇게 실행 가능한 상태가 되는데, 흔히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제 이거를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여러 번 실행시키면은, 똑같은 프로그램을 여러 번 실행시키면은 프로세스가 이렇게 세 개가 생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똑같은 프로그램을 세 번 실행시킨다고 해서 세 번 설치할 필요 없는 이유가, 얘를 이렇게 복사해가지고 세 개를 만들어서 프로세스로 실행을 시킨다라는 개념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프로세스라는 개념을 잘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이 프로세스 중에서는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포어그라운드라는 게 있고 백그라운드라는 게 있습니다. 용어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프로그램이 실행을 하는데 우리 눈앞에서 실행되는 경우가 있어요. 또는 우리 눈앞에서 실행되는지 안 되는지는 안 보이지만 뒤에서 안 보이는 데서 컴퓨터 내부적으로 열심히 돌아가고 있는 프로그램들도, 프로세스들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 눈앞에서 직접 돌아가는 것을 포어그라운드라고 하고요. 우리 눈앞에 보이진 않지만 여전히 계속 실행되고 있는 프로세스를 백그라운드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럼 저희가 지금 설치한 것 중에 이제 엔진엑스라고 있습니다. 얘를 사용을 하려면 얘가 이렇게 실행 가능한 프로세스로 먼저 등록이 돼야 되겠죠. 엑셀을 사용하기 위해서 엑셀을 실행하는 것처럼 이 엔진엑스를 사용하려면 엔진엑스를 켜야 됩니다. 실행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엔진엑스를 킬 건데, 이 엔진엑스라는 거 기본적으로 이제 백그라운드로 돌아가요.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이 서버가 있는데 클라이언트가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럼 클라이언트는 아까 제가 불특정 다수라고 그랬죠. 엄청 많아요. 아까 하나만 그랬지만, 그러니까 여러 개의 클라이언트가 이렇게 바라보고 있단 말이에요. 서버를.
그러면 뭐 얘는 뭐 낮에 접근할 수도 있고, 얘는 밤에 접근할 수도 있고, 얘는 새벽에 접근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 어떤 고객이 클라이언트가 접근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서버는 항상, 특히 서버의 이제 엔진엑스가 되겠죠. 얘네들이 다 브라우저로 접근을 한다 하면은 엔진엑스를 통해서 접근할 거잖아요. 이 엔진엑스는 항상 켜져 있어야겠죠. 그죠? 자, 그래서 엔진엑스처럼 24시간 컴퓨터가 켜져 있는 내내 켜져 있어야 되는, 실행되고 있어야 되는 프로그램들. 자, 그런 애들을 우리가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 용어를 데몬이라고 불러요. 데몬. 다시 이제 데몬은 뭐다? 정리해서 올려드릴 거긴 한데, 데몬이라고 해서 리눅스에서 계속 실행되고 있는 프로세스를 데몬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더 덧붙이자면, 백그라운드, 리눅스 백그라운드에서 계속 실행되고 있는 프로세스를 데몬이라고 해요. 그렇죠? 자, 그래서 데몬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된다? 켜거나 끌 수 있습니다. 켜면 이제 데몬이라는 건 이제 키면은 계속 백그라운드에서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 데몬을 이제 안 쓰겠다라고 하면은 끌 수 있어요. 끄면은 이제 프로세스가 종료가 됩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뭐 여러 개의 프로그램이 있고, 프로그램은 프로세스로 등록을 시킬 수가 있는데, 프로세스에는 뒤에서 열심히 돌아가는 백그라운드 프로세스라는 게 있다. 근데 이제 백그라운드 프로세스도 작업을 마치고 나면은 종료가 되거든요. 프로세스 종료가 돼요. 프로세스를 종료시키지 않으면 얘네들이 컴퓨터 자원을 계속 쓰기 때문에 컴퓨터 자원이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프로세스는 종료가 되는데, 근데 이런 데몬들은 컴퓨터가 꺼지기 전까지 또는 내가 직접 끄기 전까지는 계속 돌아가요. 백그라운드에서. 그런 것들을 이제 데몬이라고 하고요. 엔진엑스 같은 거는 이제 가장 유명한 데몬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엔진엑스는 데몬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설치한다고 이게 다 데몬은 아닌데, 어떤 프로그램들은 데몬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저희가 설치한 엔진엑스가 그래요. 자, 그럼 데몬이라는 거 설치하고 나면은 일단은 꺼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얘를 일단 켜야 돼요. 그래야 실행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킬게요. 자, 이 데몬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설치한 엔진엑스 말고도 기본적으로 리눅스에서 돌아가고 있는 데몬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알 필요는 없어요. 데몬이라는 게 뭔지만 아시면 되고, 엔진엑스, 저희가 지금 설치하고 사용할 엔진엑스가 데몬이다라는 것만 일단 이해하시면 되고요. 추후에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또 데몬을 더 설치를 하거나 추가를 하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는 데몬을 우리가 조작 및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데몬들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명령어로 하겠죠, 당연히. 그래서 데몬 관리 명령어가 systemctl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우리가 데몬을 켜거나 끄거나 아니면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거나 이런 것들을 조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해서 한번 해볼게요. 자,
CTL 먼저 하시고요. 이 서비스도 되게 좀 중요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앞에 sudo를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sudo system CTL. 자, 그 다음에 CTL 뒤에는 내가 수행하고자 하는 명령을 적어주시고요. 그 뒤에는 이 명령이 하달될 대문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명령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가장 많이 쓰는 것만 소개를 드릴게요. 요거만 알아주시면 돼요. 많지 않죠? 5개. 자, 그래서 사용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제가 일단 스테이터스라는 걸 사용해서 데모의 상태를 확인해 볼게요. 자, 시스템 CTL 스테이터스 상태를 확인하겠다. 그 다음 여기는 뭐? 대상 데몬이에요. 엔진X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요런 내용이 나와요. 아주 성능 좋은 웹서버다라는 간단한 소개와 데몬 이름, 그리고 현재 데몬의 상태입니다. 자, 어떻게 나와있죠? 요걸 보시면 돼요. 액티브가 inactive, dead, 죽어있다는 뜻입니다.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데몬을 스테이터스로 봤을 때 액티브 상태가 inactive 또는 가로치고 dead로 되어 있으면 꺼져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꺼져 있는 거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이 엔진X를 사용을 하려면 켜줘야겠죠? 데몬을 켜는 게 뭡니까? 스타트죠. 그래서 sudo system ctl start. 대상 데모는 엔진X예요. 자, 제가 켰잖아요. 다시 한번 스테이터스 확인해 볼게요. 상태 확인. 엔진X. 자, 그럼 이제 액티브 상태가 액티브, 러닝 상태로 들어와 있죠. 돌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얘는 프로세스가 이제 8309번이라는 프로세스 번호로 등록이 되어 있어요. 이 프로세스 번호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한번 다시 언급을 해드릴게요. 지금은 어쨌든 실행이 되면은 이렇게 파랗게 러닝 상태가 된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한번 꺼볼게요. 다시 sudo system ctl stop 엔진X 이러면 꺼져요. 그 다음 다시 상태 확인해보면 inactive 되어 있죠. 자, 이렇게 해서 껐다 켰다 할 수 있고요. 자, 다시 한번 키겠습니다.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 disabled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자, 요거를 제가 한번 sudo system ctl enable 이라는 명령을 통해서 활성화를 해볼게요. 자, 그럼 뭐 create symlink from 뭐시 해가지고 뭔가가 됐다라고 하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스테이터스를 한번 봅시다. 그러면 여기 enable이라고 바뀐 거 보이시죠? enabled.
활성화가 됐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스타트랑 이네이블랑 뭐가 다르냐? 활성화는 뭐냐면 시스템이 시작할 때 자동으로 켜짐.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어떤 데몬을, 예를 들어 지금 저희가 설치한 엔진엑스 같은 경우, 이게 되게 자주 사용하고 중요한 데몬이다 라고 하시면은, 만약 시스템이 재시작됐을 때 무조건 켜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직접 스타트를 해서 켜야 되는데, 이 이네이블을 해놓으시면은 재시작을 했을 때나 어떤 상태가 되더라도 계속 이 데몬을 실행시키려고 할 겁니다, 자동으로. 하지만 disabled라고 되어 있으면은 자동으로 시스템이 얘를 실행시켜 주지 않아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 enable 또는 disable로 요걸로 설정을 하는 거예요. 여기 enable이 돼 있으면은 얘는 무조건 자동으로 켜지려고 할 거고요. 지금 얘가 돌아가고 있는 거랑 상관없어요. 이 enabled는 여러분들의 시스템이 다시 시작됐을 때 켜지는 것이냐 켜지지 않는 것이냐를 따지는 거지, 실행할 것이냐 실행하지 않을 것이냐 지금 당장 그거를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이거를 실행시킬지 말지는 스타트와 스톱으로 결정을 하는 거고요. 얘는 활성화 비활성화입니다. 자, 요거는 뭐 굳이 테스트를 해보진 않을게요. 근데 이렇게 자주 쓰는 거는 이네이블로 해두시면 편합니다. 요거까지만 한번 해볼까요? 디세이블로 다시 바꿔볼게요. 디세이블 엔진엑스 해주시면은 다시 스테이터스 상태창을 봤을 때 다시 디세이블드로 바뀌어있죠. 이러면은 이제 자동으로 시작 안 해줍니다. 저희는 이제 이네이블로 해놓을게요. 왜냐면 이게 은근히 깜빡깜빡합니다. 이거 키는 거 깜빡해가지고 막 하다가 왜 안되지? 왜 안되지? 하면서 한 2시간 고민하다가 안 켰네 하고 2시간 날리는 거예요. 그거에 진짜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죠? 굉장히 많이 실수합니다. 내가 킨지를 까먹고 안 킨지를 까먹고 켜지도 않은 상태로 왜 안되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엔진엑스를 했는데 잘 안된다 그러면 반드시 체크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겠죠. 됐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만, 이게 우리 이제 쉬는 시간 됐으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거 하나만 보고 쉴게요. 자, 여러분들 이 데몬 있잖아요. 데몬에는 제가 여러 개 있다 그랬죠. 그럼 우리가 네트워크라는 거 예전에, 자, 요거는 따라하지 말고 보세요. 자, 여러분 요거 우리 온부트 이거 고친 다음에 기억나시죠? 온부트를 원래 노인데 예스로 고친 다음에 리부트 해가지고 재시작했던 거 기억나시죠? 왜? 이 설정 파일을 시스템이 시작할 때 우리가 고치기 전 설정 파일을 가지고 시작을 한 거기 때문에 새로 고친 설정 파일을 적용시키려면 시스템을 다시 시작을 해줘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자, 근데 사실 이 설정 파일을 들고 실행되는 프로그램이 뭐였냐면 네트워크 데몬이에요. 사실 지금에서야 이제 밝히지만 우리가 이 설정 파일을 고쳐주는 거 있죠, 만져주는 거, 이 만져주는 설정 파일을 네트워크라는 데몬이 들고 이 설정 파일을 바탕으로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시스템 ctl 스테이터스 네트워크라고 치시면은 이 네트워크가
여러분들 네트워크를 관리해주는 데몬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뭐 요런 네트워크라는 데몬 이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액티브 상태죠. 활성화가 되어 있는 상태죠. 요거 끄면은 이제 인터넷 안 됩니다. 그렇죠? 자, 해서 한번 제가 꺼볼게요. 스톱 네트워크. 자, 그러니까 이제 먹통 됐죠, 여러분 이거. 자, 될 수밖에 없죠. 이제 인터넷이 끊겼으니까 얘는 원격 접속이잖아요. 우리 서버로의 원격 접속이죠. 그래서 얘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서 진짜 우리 서버로 와가지고 여기서 다시 켜줘야 됩니다. 이렇게 켜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여기 뉴 세션 해가지고 다시 들어오시면 됩니다. 보셨죠? 그러니까 네트워크도 이제 데몬이라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었다. 자,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처럼 그 설정 파일을 바꿨어요. 그러면 이제 리부트 하실 필요 없고요. 이 설정 파일을 사용하는 이 네트워크 데몬만 재시작을 해주면 새로 고쳐진 설정 파일을 가지고 다시 시작됩니다. 그때 스탑 하시면 안 되고 여기 하나 더 적어야겠네요, 여러분. 여기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것도 많이 써요. 재시작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만약 여러분들이 이렇게 스탑 네트워크를 해버리시면 원격으로 접속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다시 이 리눅스 본체가 있는 오지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전에서 경기도까지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스톱하지 마시고 리스타트를 해주시면은 잠깐은 꺼질 수 있어요. 재시작되는 과정에서. 원래 이렇게 안 꺼지죠? 뭐 잠깐 꺼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다시 네트워크 데몬이 실행이 되기 때문에 다시 접속이 가능하고요. 대부분의 경우는 이렇게 꺼지지 않고 바로 재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굉장히 이 데몬들을 우리가 설정 파일을 많이 바꿀 거거든요. 그때 설정 파일을 바꿨는데 왜 적용 안 되지? 적용 안 되면 항상 뭐 해라? 데몬을 재시작해라. 요거는 이따가 저희가 이 웹서버를 설정 같이 해보면서 다시 한번 볼게요. 지금은 이렇게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데몬이라는 거 개념 제가 적어서 올려드리긴 할 겁니다. 백그라운드에서 계속 돌아가는 프로세스를 데몬이라고 한다. 그리고 데몬은 우리가 관리를 할 수가 있다. 어떤 명령으로? systemctl이라는 명령을 통해서. 그래서 내릴 수 있는 명령은 이거보다 더 많기는 한데 거의 이것만 사용해요. 이것만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되셨죠?